네, 이번 그 춘천 톡방 오늘 이 시간에는 춘천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을 여러분께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하시죠? 예, 지금 제가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종이컵은 여러분 무엇으로 분리가 되나요? 그렇죠? 종이로 분류가 돼서 깨끗이 씻어서 분리하기도 하고요. 예, 이물질을 다 버린 상태에서 저희도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집에서 열심히 깨끗하게 분리해낸 그 쓰레기가 쓰레기 집화장에 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로 뭉쳐져서 다시 재분리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우리 해법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춘천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네 분의 패널이 함께해 주시는데요. 여러분의 화면 넘어서 큰 박수로 네 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소각사업소 노동조합 대표 김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치장 윤민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손미아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저희가 춘천톡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연 이래로 가장 많은 패널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모두의 이 종이컵이 어떻게 수거는 어떻게 되는데 그 안에서 소각이거나 재활용되는 과정이 다 이렇게 한 통에 몰아져서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 시작과 마지막 과정, 그야말로 쓰레기의 생사의 과정들에 대해서 먼저 그 유성철 국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3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에서 이제 쓰레기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리 뭐 이제 저걸 조심을 한다 그래도 쓰레기가 발생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내놓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 종량제 봉투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각용 봉투가 있고요. 그리고 매립용 봉투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또 봉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종량제 봉투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철물점에서 파는 파란색 봉투 뭐 또는 연두색 봉투, 자루 이런 그렇죠. 데다 이제 담아서 내놓으면은 뭐 수거를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분리해서 내놓으면 수거 운반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그걸 싣고 어디로 가느냐? 네. 혈동리에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어요. 네. 그 시설에는 매립장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내놓은 이제 그 재활용품들을 분리해서 이제 선별하고 작업하는 그 재활용 선별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놓고 수거해서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처리하고 이 3단계인데요. 이게 이제 그 형태들이 조금 달라요, 다. 그러니까 수거 운반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시내 지역은 민간 위탁 업체들,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이 수거 운반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직접 이제 그 수거 운반을 하고 그리고 최종 처리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 시에서 지금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한 70분 가까이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춘천시가 지난 6년 동안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을 민간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발생했던 문제들. 폐해들이 이제 네.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는 네.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낭비된 사례들도 있고. 예를 들면 노동자들한테 가야 될 예산들이 실제로 가지 않았다든지 네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하면서 이제 그 업체나 또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발생한 어떤 인권 침해 사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냐? 원래는 이게 민간 위탁을 줬을 뿐이지 사실은 춘천시의 업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이게 춘천시 업무가 아닌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책임을 민간 위탁 업체에 다 떠넘기다 보니까 춘천시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행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거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참다가 정말 이거는 너무 힘들다, 심하다. 그래서 노조도 만들고 지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아까 사회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금 충격적인 내용은 저도 집에서 분리배출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네.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근데 현장에 가보시면 다 놀라실 거예요, 시민분들이.
우리가 분리배출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구나. 왜냐하면 한 군데 다 모아놓거든요. 관련된 사진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진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지금, 하죠. 예, 네, 그 이 장면 사진에 좀 나오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 장면인데 저렇게 한 군데 다 한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그 재활용품들을 저렇게 모아놓고요. 저기 지금 하얀 쓰레기들이 보통 우리가 그 쓰레기 봉투 소각하는 용으로 하는 건가요? 쓰레기 색깔들 봉투 색깔도 좀 다양한데요. 일반 쓰레기들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 작업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의료 폐기물이나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보시면 간간히 어떤 네. 자루나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시민들이 다 잘 재활용 품별로 담아서 분리 배출한 것들인데 실제로는 저렇게 한 군데 다 섞어 놓는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 장면 보시면은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각각 저 중에는 내가 정말 깨끗이 씻어가지고 분리 배출한 종이도 있을 거고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한데 들어와서는 저렇게 한 공간에서 또 다른 제2, 제3의 선별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 지금 청소행정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에서 뭔가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거 운반하시거나 아니면 최종 처리하는 시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다 그 어려움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이거는 실제로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그 청소 행정 차원에서 시스템이 감당해야 될 문제들을 노동자들이 지금 감당하느냐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죠. 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는 이런 문제의 장면들을 봤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들도 상당히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윤민섭 정의당 강원도당 그 처장님께서 한번 다녀왔어요. 그렇죠? 예, 그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죠. 예, 저희가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일단 대책위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를 만들어서 이제 현장을 좀 직접 가보자 하는 좀 그 행동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다녀와 봤는데요. 일단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그 양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분리수거가 한 거를 제대로 수거하고 운반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양 자체가 많은데 이 지금 소각동하고 태우거나 재활용 선별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분들이 총 69명 정도 되시는데 한 재활용 선별장은 30명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명에서 저 많은 양을 다 분리수거 되지도 않은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것도 장갑 하나 그냥 끼고 하시거든요. 그냥 목장갑 하나 끼시고 저거를 일일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컨베이너 벨트,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저거를 올려서 컨베이너 벨트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분리 작업을 하시는데 일단 컨베이너 벨트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자, 뭐 분리할 수도 없고 뭐 눈 깜짝할 새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속에 이제 섞여 있는 유리, 뭐 예를 들면 지난 7월 달에는 이제 농약병이 네. 그쪽에서 터지는 바람에 한 5번이 그냥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위험한 있고. 상황이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한쪽에는 그 의료 폐기물 있죠. 주사바늘. 주사바늘. 예, 주사바늘 예. 같은 것도 그냥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깨지는 문제. 그리고 지게차가 이제 막 같은 작업 공간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렇죠. 한쪽에서는 지게차가 움직이고 예, 바로 맞습니다. 옆에서는 노동자가 네, 아까 일을 말씀하신 하시고. 것처럼 그냥 목장갑 정도 수준의 것 하나 끼고 네. 손으로 선별을 하고 있었던 예, 좀 기억이 맞습니다.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저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계속 일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고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고 변변한 작업 그 도구 같은 것도 지급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뭐 1급 방진 마스크라고 제공받는 걸 봤는데 이상하게 필터 같은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네, 그런 네. 문제들이 있었고요. 네. 또 한편에서 이제 소각동,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장은 저렇게 문제가 좀 있고 소각동이라서 이제 태우고 나는 이 찌꺼기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거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작업장도 가봤는데 네. 일단은 수천만 원의 기계를 들여서 그 태우고 남은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건조해서 이렇게 버리게 돼 있는데 일단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멀쩡하게 있는 위험했는데. 시설을요. 멀쩡하게 있는데 그 시설을 사용을 못 한다고 하고 그 6년 전에 세우고 나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예. 관상용인가요? 관상용이 같더라고요. 네. 그냥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저거 한 번도 돌려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설계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그냥 설계가 음. 자체를 꼼꼼하게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쓰레기에 쇠 조각도 나오고 이렇다 보면은 저걸 돌리면 그냥 걸린다. 그럼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던가 수리를 그쵸. 하든가 예. 이렇게 가야 되는데 6년 동안 그냥 그 일하시는 분들이 삽으로 그냥 다 퍼서 그냥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설비조차 쓰지 있는 못하고 설비조차도 예, 하지 예. 못하고 그거를 그냥 노동자들이 예,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제인데 뭐 황산 같은 것들도 그냥 거리 그 복도 같은데 방치되는 문제도 있었고 황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곳에 그렇죠.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 예, 자체가? 예, 예. 그 그냥 한 방울 튀어도 그냥 그쵸. 화상으로 네, 가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거를 붓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분들도 나도 튀어가지고 여기 화상 입었다고 화상 얘기를 흔적들도 예, 있으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우리 소각동 자체도 굉장히 일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춘천시에서 이걸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잘 의무가 춘천 있죠. 일하시는 분들도 다 춘천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이 일하는데 보다 좀 안전하고 좀 환경 좋은 데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민간 위탁 업체한테 넘겨버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거의 관리 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갔다 오신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저도 사실은 현장에 그날 네. 하루 같이 이렇게 탐사 다니는 그렇죠. 걸 다녀봤는데요. 저는 제일 놀라웠던 것이 이제 정말 그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한 곳에 네. 몰아지는 장면, 선별장이라고 하는데 몰아지는 거고, 그 노동자들이 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악취라든지 그 냄새가 온몸에 배서 개인적으로는 한 3일 정도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갑고 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그냥 예민해서만은 아닐 거고요. 실제로 노동자들한테도 상당히 큰 위협이나 그런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사용을 지금 못하는 기계가 네. 그 저기 소각제 이제 건조 그 설비뿐만 아니라 아까 그 선별동에 보시면은 그 큰 기계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파봉기라고 네네. 그 쓰레기들이 봉투에 담겨서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이거를 봉지를 뜯어서 봉지를 열어주고 네, 네.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야 네. 되는데 여기 이제 가스통이나 이런 위험한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기계에 넣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그걸 실제로 쓸 수가 없어서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삽으로 일일이 다 퍼올려서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 슬러지 건조 시설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이제 설계할 때보다 지금 60% 정도밖에 실제로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외부에 이제 다 뭔가 처리를 맡겨야 되는 비용을 별도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대응을 기계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측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처음에 이제 이 설비하는 단계, 건설하는 단계부터 춘천시가 그거를 제대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것 또한 저는 뭐 민간위탁의 폐해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마 그 민간위탁의 여러 폐해들을 몸소 그 체험하시고 하실 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셨던 게 바로 그 또 현재에 계신 노동자일 것 같은데요. 예, 김영희 지부장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노동 현실 체험 계시면서도 그렇고요. 지금 어떤 것이 가장 노동자들에게 큰 이슈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요? 예,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그 노동조합 조합원 중에 노동조합 가입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 10월 10일 날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왜 조합을 가입했냐라고 물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뭔가 조금 우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 환경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노동력이 조금 분산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항상 저희는 최저임금이었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노동조합을 만들면 조금 최저임금은 면하지 않겠나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노동조합을 만들고 보니까 곳곳에서 불법한 부분, 위법한 부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를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춘천시가 준 그 예산 서류에 보니까 저희 임금이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된지 몰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그 계약서상에 있었던 임금하고 실제로 수령하신 임금하고 차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예, 그 용역 설계상 노무비 산출에서는
지침으로 정부가 지침으로 내려준 용역 보호자 근로지침이나 엔지니어링 협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산출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는 최저임금을 항상 매년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나왔나요? 저희 70명 노동자들의 6년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네. 40억이 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그 40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춘천시에다가 또는 저희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 교섭을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네네. 위탁업체에다가 저희 노동자 임금으로 지정이 돼가 있는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왜 이걸 다 안 줬냐고 물어보니까 위탁사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 건설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회사가 커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본사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해서 노동자 임금을 갖다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유성철 국장님,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은 지금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정비예요. 직접 노무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정산을 안 해도 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이 직접 노무비를 횡령을 해서 실제로 그 법적인 조치를 하고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고요. 어쨌든 시민들 세금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야 되는 돈이 실제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춘천시도 6년 동안 정산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썼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걸 개인이 도대체 횡령을 했는지, 뭐 공무원들하고 나눠 먹었는지, 아니면 뭐 본사로 이 돈을 보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 돈이고, 이후에라도 이 직접 노무비 명목으로 책정된 돈은 반드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라진 노무비를 되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그 노동 현장에서의 정말 기본적인 노동권을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손미화 교수님도 같이 가셨었죠. 예, 가셔서 그날 보시면서 계속 놀라시면서 저도 곁에 있었는데 막 너무 많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계속 뵀어요. 예, 자, 다녀오신 그 소감 정리 좀 해주시고 또 보시면서 어떤 게 많이 염려가 되셨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제가 여태까지 그 예방약을 하면서 산업보건에 이렇게 일을 하고 한 이래로 진짜 이렇게 위험한 발암물질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노출된 그런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너무나 놀랐고요. 우선 제가 너무 놀란 것은 그 처음 가자마자 그 모든 쓰레기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는 온갖 발암물질들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석유화학 물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pH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이제 1급 그 국제 암기구에서 얘기하는 그 1급 발암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미세먼지 주의하자 이러면서 이제 미세먼지들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면이나 실리카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가 다 이제 뭐 뒤섞여서 막 덩어리로 다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가서 보기에 그라목손이라는 농약병도 봤거든요. 네, 그 맞아요. 그라목손은 완전히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런 파라쿼트는 금지 물질이에요.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야 되는 물질인데도 그것들이 이제 농촌에서 쓰여지는 것들이 이제 쓰레기로 다 모여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바늘이랄지 네. 주사바늘 이런 것들도 그냥 곳곳에 널려 있는 거를 봤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리카, 성면, 또 뭐 포름알데하이드랄지 디젤 가스랄지 다이옥신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노동자분들이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더욱 놀란 것은 이제 그 선별장에 가보니까 네네. 여성 노동자분들이 한 대여섯 분이 그 빠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빠르게 나오는 그런 컨베이어 라인에서 선별을 하고 계신데 선별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선별을 그렇죠.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들이 네. 도저히 인간에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인간이라면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시킬 수 없는, 정말 이건
비인간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도 옆에서 보면서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그분들이 45분 노동하시고 그 선별하시는 분들이요. 예, 컨베이어 벨트에서 45분 노동에 15분 쉬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이게 통상적인 노동 시간과 조건은 어떠냐 그랬더니 손명 교수님이 딱 그건 일반 사무직의 환경이고 이런 그 아주 유독한 환경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빨리 손동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속도로 계속 물건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시민분들이 사실 오셔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좀 보셨으면 예, 저도 좋겠어요. 그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예. 그 2번을 다녀왔는데 네. 갈 때마다 진짜 네.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식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계약직 나부랭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네. 뭐 복사 같은 것도 한 2만 부를 이렇게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골프장 그 연습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이 연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분 한 분이 이제 그 근무 시간에 그 골프 네. 치면서 이제 지적이 돼가지고 그건 징계가 바로 또 우리 받아놓고. 시민들한테 포착이 됐었죠. 그렇죠. 그 사진이. 예, 시민들에게 네. 포착이 됐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거기 가서 골프 그렇죠. 치시는 분도 참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정말 그렇게 그냥 계약직들 이분들이 그냥 쓰레기 치우니까 이 사람을 그냥 쓰레기 취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냥 행정하는 사람들은 나는 고귀한 영역이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 지어놓고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 저희가 현장 방문 갔을 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가 실제로 노동자들 이제 휴게 공간이나 샤워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되게 열악해요. 근데 그런 건물에 이게 골프 연습장이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이거 정말 누가 와서 뜬금없더라고요. 골프를 치는 거야? 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는데 거기서 누가 골프를 치고 있네? 네. 그 보니까 이제 비번인 그 노동자 직원이 직원 중 한 분이 그러니까 이쪽 노조에 이제 우호적이지 않은 직원이 나와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번인 날 굳이 나와서 그러니까 오로지 현장 골프만 방문 저희가 치기 위해서. 갔는데 파라 직원들도 와서 골프 치잖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거예요. 참 말 그대로 쇼죠. 네. 그것에 속아놓으면 시민들이 정말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 그 위탁업체가 지금 지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 어. 이야기부터 고용승계 관련한 것도 조금 언급을 해주시죠. 예, 뭐 마음 같아서는 회사 이름을 공개를 하고 싶은데 하셔도 되지 않나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업개발. 예, 네, 맞습니다. 한라산업개발입니다. 네. 근데 한라산업개발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참 안타까운 게 고용승계는 뭐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들한테는 갱신기대권이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런데 뭐 공무원들도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저희 열악한 사정을 또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저희 노동 안전에 대해서 노동조합으로서 당연히 항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 밑비어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직접 고용을 실시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 시민들이나 다른 뭐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저 사람들이 쓰레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켜달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호도되고 네. 있는 게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시켜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엄연히 소각장에는 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춘천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이 돈은 안 띠먹힐 거 아니냐. 맞습니다. 춘천시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시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지 않느냐. 그리고 춘천시 공무원이 옆에서 가까이서 관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인권 유린은 안 당하고 그런 위험한 상태로 노동을 하진 않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는 직접 고용을 해달라, 직접 관리를 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픕니다. 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장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호소를 한번 하기 위해서 공문을 12차례나 보냈고 처음에는 공문 내용이 주사기 바늘이 나와서 손이 찔려서 위험합니다. 농약병이 터져서 엊그제도 우리 조합원이 5명이 실려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안 만나줬습니다. 참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네. 결국은 지금 시청 앞에 이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와서 힘들어서 위험해서 못하겠다 한다고 고용승계를 안 한다면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도 저희 노동자들을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먹먹합니다. 본질과는 상당히 다르게 예,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아까 이제 지부장님이 고용승계는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셨다. 승계 기대권이라는 게 그 있죠. 이유가 네.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한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춘천시가 이번에 이제 업체 바뀌면서 그 위탁 공고를 새로 하면서 위탁 조건에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다 또는 업체가 맘대로 결정해야 된다도 아니고 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걸었습니다. 분명하게 네. 명시가 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춘천시 그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거나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거나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7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탁 조건이고요. 네. 그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써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고용승계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실제로 계약서에는 안 썼다. 안 하겠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10월 24일 날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 회의록을 보면 심지어는 그 복지환경국장하고 환경사업소장이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됩니다. 거기도 그 고용승계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춘천시가 했는데 왜 한라가 그 신규 채용 공고를 했지라고 저희는 처음에 의아해했다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춘천시가 한라하고 계약서를 쓸 때 그 내용을 고용승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빼버린 거예요. 아, 그 전까지 있었던 것이 한라와 할 때. 그러니까 앞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행정 절차에는 다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넣고 네네. 실제로 계약서에는 안 썼다.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춘천시가 책임질 일을 없도록.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의무가 아니다. 그거는 업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답하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 뭐 1,000몇 명한테 야 시장 바뀌었으니까 저기 그 원서 다시 내. 다시 채용할지 말지 우리가 다시 볼게라고 하면은 그거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건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이건 뭔가 행복하게 일할 권리 그리고 고용 안정을 뭔가 그 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공무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얘기죠. 이게 뭐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춘천시청의 논리대로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민간위탁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란 얘기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고용승계 문제가 벌어진 거는 춘천시가 그러니까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갑질이 있고 해야 되는 갑질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한라라는 업체하고 계약서를 쓸 때 그리고 협상을 할 때는 춘천시가 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갑질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승계가 당연히 되도록 뭔가 춘천시가 업체에다가 강제를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이제 뭐 위탁하고 나서는 관리 감독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 해야 되는 갑질을 안 했기 안 한 때문에 거죠. 계약서상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한라라는 업체가 맘대로 채용 공고를 내고 지금 니네 저기 그 신규 채용에 원서 내지 않으면 자를 거야.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춘천시장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라도 이거는 낙선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한라가 뒤에 완전히 숨어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춘천시에도 이제 고용승계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했는데 이 한라건설이 아까 지부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노조 파기가 굉장히 선수급으로 하는 그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라건설과 이제 춘천시가 만나서 이 한라건설이 이제 노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춘천시는 뒤로 빠져버리고 11월 27일 날 이제 계약을 한 다음 이틀 있다가 바로 한라건설에서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그 채용 공고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1차 채용 공고 냈을 때하고 지금 5차까지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인원이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재활용 선별장은 이제 30명으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28명으로 했는데 줄었네요. 예, 줄었는데 이 2명이 이제 관리직에서 뺀 거예요. 재활용 관리직에서.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뭐냐? 노조활동 열심히 한 사람 둘 찍어서 채용 공고에서 빼버리는 수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한라건설이 전형적으로 해왔던 쓰는 수법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계속 내면서 야 노조 하는 사람들은 계속 뺄 거야 하는 압박을 원의 해오는 압박을 거죠. 계속 주는 부분들이고 노조원들한테. 춘천시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 알고 있으면서도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채용 계획서 쓰세요. 이러는 부분들이고 사실 노조원들이 같이 활동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2명이 잘리게 생겼는데 저 혼자 채용 계획 그 채용 공고 응하고 이러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건데 춘천시에서도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시 행정부가 할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하게 환경의 문제만도 노동의 문제만도 아니고 어떻게 시 행정이 누구를 향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하고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각자가 정리하시면서 짧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 혹은 당부 또 앞으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는 멘트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손미아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제가 보기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춘천시가 이 문제를 위탁이라는 미명하에 그 한라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 문제가 이제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이 춘천시 전체 시민들의 그 건강을 위하는 이런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이런 문제는 모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한낱 그 일개 그 재벌에게 떠넘기고 그 춘천시는 나몰라를 한다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됐는데요. 왜냐하면 춘천시가 위탁을 하니까 한라는 뭔가를 남기고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인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적은 인력으로 그 하다 보니까 노동자분들은 더 힘든 상황에서 노동 강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그대로 이제 안고 지금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또 이것이 시민들에게 또 악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모든 쓰레기가 결국은 다 태워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춘천시 전체에 다육신 가스가 다 나갈 뿐더러 그것이 또 매립이 되면은 그 땅 속에서 오염된 것들이 또 우리 토양 오염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로 또 이게 오염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춘천 그 시에 여기 그 20명 남짓한 이런 그 노동자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춘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춘천시가 가장 시급하게 받아 안고 이 문제를 뉘우치면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 정도 이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째는 가장 급하게 이 노동자분들이 지금 다 위험물질, 발암물질에 노출돼 있거든요. 이거를 시급하게 이제 노출을 좀 막을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긴급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방진 마스크랄지 또는 방진 복을 다 입는달지 또는 이제 장갑이랄지 또는 환기 시설을 만든달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인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그 방진 마스크 하얀 게 완전히 무늬만 있는 마스크였어요. 거의 원래 마스크는 이제 흡입을 하면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기가 들락날락 계속하면서 이것이 그냥 바깥의 공기가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춘천시 관리자분께서 뭐라 하냐면 이것은 AKS 마크를 받은 것이고 또 필터가 있어서 이게 먼지가 필터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필터가 되기 전에 이미 바깥에서 공기가 그대로 유입이 되는 이런 마스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냥 허접한 이런 무늬만 있는 이런 마스크를 당장 다 치워야 되고 정말 진정하게 이게 방진이 되는 그런 마스크를 일단 보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환기 시설이랄지 또 직접 손에 찔리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춘천시가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고용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적은 인력이 그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인력이 일단 충분하게 춘천시가 직고용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춘천시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리수거하고 그다음에 야간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간에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춘천시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지금 모든 쓰레기가 다 모든 발암물질이 다 땅속에 춘천시에 다 매립될 것이고 춘천시 전체는 다 쓰레기로 지금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 체계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되고 춘천시가 그다음에 노동자분들이 그 밤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여유 있게 그 쓰레기를 계속 분리수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춘천시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물론 이제 그 노동자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노출된 여러 가지 발암물질의 위험에 대한 건강 진단이랄지 또 작업 환경 측정이랄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소각장에 그 이제 나오는 그런 디젤 가스뿐만 아니라 다육신 가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춘천 시민 전체들이 지금 위험한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뭐 폭풍 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다 무슨 말인지 정말 와닿습니다. 춘천시는 일정 업무를 위탁한 것이지 책임을 위탁한 건 아니거든요. 춘천이 시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져야 될 그런 책임들을 지는 것만으로도 얼마만큼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뭐든지 그 정말 그 한라라는 회사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또 정리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유미석 소장님. 예, 지난 8월 정도에 정부에서는 이제 지난 촛불 때 많이 나왔던 얘기 비정규직을 이제 그만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얘기를 하고 로드맵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춘천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2018년 말일까지니까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동부하고 한라하고 건설을 하고 동부에서 6년 운영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한라로 넘어간 상황이 돼버렸는데 또다시 민간위탁 진행하면서 아직 그냥 중앙정부 지침 내려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춘천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든 일, 고된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행복하게 일하는 환경들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춘천시에서는 이 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요거 폐기물 처리시설 대책위까지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노동 문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들 꼼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좀 들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장 문제까지도 들여보면서 이 문제들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데, 예, 이 문제 정의당에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대표 이정미 당대표과에서도 내려와서 지금 노조 교육도 하고 그리고 춘천시에다가 이제 자료 요청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인데 춘천시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버티는지 좀 저희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 문제 해결할 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뭐 마포 소각장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었고, 목포에서도 음식물 처리 문제들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고 보다 좀 강력하게 국회에서도 압박하는 그런 그 싸움으로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들도 그냥 쓰레기 버릴 때 한 번만 이 쓰레기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처리되지, 이분들 어느 분들이 이렇게 처리를 할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이 보고 있다는 걸 네. 춘천시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네, 윤실장도. 예,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권리 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뭐 이런 게 사실 특정 사람들한테만 보장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더군다나 그게 공공 부분이라면, 공공기관에서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라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나서서 해야 되는 지금 춘천시가 그 책임을 지금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좀 문제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태도들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된다. 일단은 고용승계 문제,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자체가 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네, 봐요. 맞습니다. 고용승계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어떤 그 작업 환경의 문제라든지 고용 불안의 문제라든지 직접 노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당연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손미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 그 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대책위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19개 단체가 이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현장 방문 다녀온 내용들 간단하게 보고서 정리해서 일종의 현장 노동자들이 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문제로 좀 접근을 해서 시민들한테 좀 실태도 알리고 같이 개선해보자라는 이제 활동들을 좀 지금 할 거고요. 그리고 노조에서 이제 제보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이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감사원 이제 감사 청구나 뭐 이런 조치들을 좀 할 거고요. 그 중에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문제들은 뭐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들도 하여튼 뭐 끝까지 같이 싸울 겁니다. 이 문제는. 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지금 한참 힘든 투쟁하고 계신데요. 최근 며칠 사이도 급박하게 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예, 저희 그 20, 30대 어린 조합원들 18명이 그 12월 15일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네. 오늘 주말 동안은 저희가 외부에서 밥을 갖다가 먹었고요. 이제 오늘 처음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해고자들은 밥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우리 재활용 선별동 동지들이 밥을 반씩 나눠서 먹겠다라고 항의를 하고 해서 오늘 점심을 먹었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참 순진합니다. 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우리 사업장은 참 복지는 잘 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복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한 번 회식시켜 주고 1년에 2번 야유회 보내주는 걸 복지라고 알고 있는 그런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춘천시청이 내는 공문도 잘 지키고 잘 받아들입니다. 춘천시장은 민간위탁 공고를 하면서 입찰 공고를 하면서 과업 지시서에 고용승계는 당연히 유지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자들이 고용승계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일하고 싶다고 작업장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작업장을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아내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킬 겁니다. 대신 춘천시장이 지금이라도 다시 입찰 공고를 내서 고용승계 안 해주겠다고 하면은 그 사업장 비워주겠습니다. 저희는 춘천시장이 고용승계는 당연히 된다고 해서 우리 사업장이라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춘천시장님. 그리고 노동자들은 다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번에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지선도 그 약속을 지키는 지선이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이번 그 춘천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